선영 씨, 오늘 참 예쁘시네요. 62살 선영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아니, 어쩌면 살면서 한 번도 진심으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그녀는 늘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했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자라는 정체성을 잃고 살아왔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사랑이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설렘이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선영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해가 흘렀지만 그가 좋아하던 장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붉은 꽃을 피워냈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밥은 양이 많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시장은 걸어서 15분 거리였는데 선영은 이 짧은 산책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생선 굽는 냄새가 풍기고 아주머니들의 흥정 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생동감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청소를 했습니다. 넓지 않은 집이었지만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을 유지하는 것이 선영에게는 일종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뜨개질을 하거나 때로는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큰아들 민준이나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응, 먹었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삶이 있었고 선영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주는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지혜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선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선영은 가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그런 일상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작은 우연에서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선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만 있기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는 동네 입구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였습니다. 봄날의 오후라는 이름의 그곳은 몇 달 전에 문을 열었는데 지나칠 때마다 아늑해 보여서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넓었고 창가 쪽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구석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중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기 창가 자리가 더 좋은데 제가 옮길까요? 햇빛도 잘 들고 전망도 좋아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어차피 책 읽는 거라 어디든 상관없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커피잔과 책을 들고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았고 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듯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선영은 어색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배려해 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남자를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대에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눈인사만 나눴는데 점차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날씨가 좋아서요. 그러게요. 커피 맛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화는 항상 짧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 짧은 순간들이 기다려졌습니다. 카페에 갈 때면 자신도 모르게 옷을 한 번 더 골라 입게 되었고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남자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65살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없었고 책 읽는 것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과 준호는 카페에서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창가 자리가 다 차서 둘 다 안쪽 테이블에 앉았는데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책을 읽는다고 말하기 민망했습니다. 최근에 읽은 것이라고는 건강 관련 잡지나 요리 레시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요즘 별로 책을 안 읽어요. 그래요? 저는 요즘 옛날 소설들을 다시 읽고 있어요. 젊을 때 읽었던 것들을 다시 읽으니까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준호는 자신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 태백산맥, 황성영의 작품들. 선영은 그 이름들이 익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에 읽었던 책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책들 읽었어요. 오래전이지만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이야기가 통하겠네요. 그날부터 둘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책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옛날 영화 이야기, 젊은 시절 즐겨 듣던 음악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이렇게 오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얼마 만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과도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고 대화라고 해봐야 생활에 필요한 사무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우산을 챙기지 않고 카페에 갔다가 집에 돌아갈 때 난감해졌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선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준호가 말했습니다. 집이 멀지 않으시면 제가 우산을 같이 써드릴까요? 선영은 머뭇거렸습니다. 함께 우산을 쓰고 간다는 것이 어딘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진지했고 순수한 호의였습니다. 괜찮으시면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결국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에서 천천히 빗길을 걸었습니다. 준호는 우산을 선영 쪽으로 기울여 들고 있었고 자신의 어깨는 비에 젖어갔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준호 쪽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어깨 다 젖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비 좀 맞아도 돼요. 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고 따뜻했습니다. 선영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비 오는 날에는 우산 꼭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카페에서 봬요. 선영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마음이 간질거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설렘이었습니다. 62살에 느끼는 설렘. 선영은 자신이 우스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것일까?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마음이 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선영과 준호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늘 배려심이 깊었고 선영을 재촉하거나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 씨, 혹시 영화 보러 가실래요? 요즘 괜찮은 영화가 개봉했다던데요. 선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영화관이라니.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연인들이 가는 곳 아닌가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고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선영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이 그렇게 큰일일까요? 하지만 선영에게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영은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좋아요, 영화 보러 가요. 영화관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준호는 중간에 팝콘을 권했고 선영은 사양했지만 결국 한 알 집어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영화 내용보다 옆에 앉은 준호의 존재가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혼자 영화 보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선영도 마음속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기는 쑥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아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요즘 누구랑 자주 다니던데? 나이 먹어서 뭐 하려고 그래?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도 하고 싶지 않았고 설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딸 지혜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동네에서 소문났던데요? 어떤 남자분이랑 만나신다며요? 누가 그러던? 엄마 친구분들이 말씀하시던데. 엄마, 괜히 그러다가 사기당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그렇게 철없어 보이니? 그냥 가끔 커피 마시는 친구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저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며칠 후 선영은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선영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에 대해 이야기들을 해요. 좋지 않게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제가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선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서로 편하고 좋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준호의 말에 선영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우리 만남을 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만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나는 것 자체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선영은 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만나는 걸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우리 그냥 우리대로 지내요. 천천히 편하게요. 선영과 준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둘은 일주일에 3번은 꼭 만났고 전화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선영은 오랜만에 행복했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예고 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어느 화창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카페로 향했습니다. 준호를 만나기로 1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근처 서점에 들러 책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추천해준 소설을 사려고 했습니다. 서점에서 나와 카페 쪽으로 걸어가던 선영은 멈춰 섰습니다. 카페 입구 앞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준호보다 조금 젊어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였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여자는 준호의 소매를 가볍게 잡으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둘의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편해 보였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그냥 아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선영은 뒤돌아 걸었습니다. 카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선영 씨, 왜 안 오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돼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역시 내가 착각한 거였나? 예순이 넘은 나를 누가 진심으로 좋아하겠어? 그분은 그냥 친절한 거였을 뿐이고 나 혼자 설레고 기대했던 거야. 그 여자는 누구지? 혹시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아니면 특별한 사이? 선영은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나이 들어 경험도 없으면서 함부로 마음을 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선영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전화했을 때도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쉬는 중이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 씨, 저예요. 잠깐만 문 열어주시겠어요? 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셨어요? 많이 걱정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왜 갑자기 연락을 안 받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바빴어요. 준호는 선영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목요일에 보셨나요? 제가 카페 앞에서 어떤 분과 함께 있는 걸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준호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오해하셨구나. 오해라니요? 그분은 제 여동생입니다. 저보다 5살 아래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마침 카페 근처 병원이어서 제가 동행했던 거예요. 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순간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선영 씨, 제가 만약 다른 분과 특별한 관계였다면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가 오해하신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선영 씨가 불안해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그만큼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준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요. 그리고 뭔가 궁금하거나 불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선영은 또 다른 감정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얼마나 자신감이 없는지 깨달았습니다.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자꾸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용기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조금만 멀어져도 혼자 상상하고 겁이 나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스스로도 민망하고 불안해요.
혹시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당신에게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준호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소중한 걸 잃고 싶지 않아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난 이후로 매일 불안해요. 혹시 당신이 저를 떠나가면 어쩌나, 제가 부족해서 실망시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요. 선영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마저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을 좋아한다는 증거니까요. 아무렇지도 않다면 불안할 이유도 없잖아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 감정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과 준호는 몇 주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별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거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준호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지, 이 나이에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초록빛으로 물들었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자주 가던 그 벤치였습니다. 준호는 선영을 보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선영 씨.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벤치에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당신이 언젠가는 이 길을 다시 걸을 거라고 믿었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없는 몇 주 동안 참 외로웠습니다. 커피 맛도 달라지고 길도 낯설고 모든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당신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저는 당신이 오해하든 서운해하든 불안해하든 그 모든 마음까지 다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어요. 우리 나이에는 특히요. 하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선영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요. 그럼 이제 그만 떨어져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더 솔직하게, 더 편하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천천히요.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그들의 어깨에,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그날 이후 선영과 준호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둘은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고 더 편해졌습니다. 불안할 때는 불안하다고 말했고 그리울 때는 그립다고 표현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기로 해요. 약속으로요. 서로의 일정에서 그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비워두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매주 토요일 오후는 어때요? 완벽해요.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 씨, 우리 관계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나이가 들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친구라고 하기에는
우리 사이가 그것보다는 특별한 것 같고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그냥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잖아요. 선영도 웃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선영과 준호가 다시 만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둘의 관계는 안정되었고 깊어졌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선영 씨, 바다 가실래요? 바다요? 네, 시원한 바람도 쐴 겸 떠나보고 싶어요. 당일치기로요. 선영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주말 아침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여행을 떠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바다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 바다 냄새, 시원한 바람, 푸른 물결. 모든 것이 상쾌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고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선영 씨. 준호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준호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당신의 조용한 미소, 다정한 눈빛,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좋았어요. 하지만 제일 좋았던 건 당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결혼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같이 살자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몇 번이든 당신이 편한 만큼만 만나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선영도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감정이 뭔지 몰랐어요. 두렵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설렌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걸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아름답다는 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선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선영도 준호를 안았습니다.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하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네, 천천히요. 그날 두 사람은 해질녘까지 바닷가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많이 웃었고 가끔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정말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 있느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걸요. 가을이 왔습니다. 선영과 준호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둘은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었고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동거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선영은 계속 수채화를 배웠고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우쿨렐레를 제법 잘 치게 되었고 가끔 선영에게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딸 지혜도 이제는 선영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얼굴도 밝아지셨고요. 그래. 고마워, 지혜야. 준호 아저씨도 좋은 분 같아요. 언젠가 저희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그래, 기회 되면 소개해 줄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선영과 준호의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준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영 씨,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면 안 될까요?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아니, 제 말은 영원히요.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요. 선영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결혼이나 동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삶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아끼는 관계요. 하지만 만약 어느 한쪽이 아프거나 힘들 때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 관계면 어떨까 해서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게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관계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지금 선영은 64입니다. 준호와 만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거의 매일 연락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만납니다. 선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고 저녁에는 전화 통화를 합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여행도 떠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영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주름이 생겼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봄날 오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저를 만난 거요.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서 제가 누군지 다시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아직도 여자고 사랑할 수 있고 설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고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60에도 70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고.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단지 젊을 때와는 다른 형태로 찾아올 뿐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깊고 진하게. 오해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헤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 뛰고 있다는 것, 아직 설렐 수 있다는 것,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영처럼 준호처럼 우리 모두는 아직도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한 번의 진심 어린 미소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피워냅니다. 예순의 선영이 그랬던 것처럼요.